싱가포르 석유 재고량.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무역의 관문인 싱가포르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는 8월에 미국의 역대급으로 많은 원유 수입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사우디가 아시아에 공급을 줄이고 그 공간을 미국이 채우면서 최후의 미국 재고량이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사우디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정유소들은 줄어든 사우디의 헤비오일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브라질산 수입을 늘렸고 줄어든 라이트 오일은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데이터 회사인 보르텍사에 의하면 7월 2주간 오펙의 원유와 컨덴세이트의 평균 수출이 전달에 비해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알제리는 6월에 비해 하루 0.6 밀리언 배럴 정도 줄어들었고 UAE와 이라크는 하루 0.5 밀리언 배럴 정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 감산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였던 UAE의 에너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오펙에 전화 한 통이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사우디가 오일 섹터를 쇼팅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감산이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중이지만 이것도 인위적인 공급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섹터별 자금 유입,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시장에 돈이 말라가는 지난 1년 동안 섹터별 자금 유입을 보면 기술주 섹터가 가장 높고 반대로 에너지 sek터가 가장 낮습니다.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려면 기술주에 몰린 돈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로테이션을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추장치수, 미국 시추장치수가 이번 주에 원유는 7개, 천연가스는 2개 줄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시추공이 줄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원유 시추장치는 11.7%, 천연가스는 15.5% 정도 적습니다. 그 외 DUC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생산량은 이미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한 유전 서비스 업체 LBRT의 CEO는 하반기에 프랙 활동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CS 스프레드. 캐나다 헤비 오일 WCS와 WTI의 격차가 이번 주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TMX 확장 공사가 WCS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세금만 먹은 하마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TMX가 항구와 만나는 지점에는 삼각형으로 표시된 정유소만 6개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안 가도 미국 서부 정유소로 많은 양을 수송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MX가 완공되면 현재 하루 300M 배럴 용량에서 추가로 기존 용량의 약 2배인 590M 배럴이 늘어납니다. 비료 가격, 암모니아, 인산염, 캘륨 등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제 비료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급락했습니다. 농부들과 농산물 가격 인플레이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BR, 섹터 전체가 힘들었던 전반기였지만 잘 나가던 회사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브라질 국영회사 PBR일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배당은 같지만 투표권이 없는 대신 주가가 더 싸서 사모으기 유리한 PBR, A를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PBR은 한 달 전쯤에 올해 최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경영진이 공식 인터뷰에서 30%가 넘는 배당을 피어그룹에 맞게 손볼 거라는 말이 나오면서 배당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콜롬비아의 이씨 등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BR의 주가는 올해 30% 이상 올랐는데 배당까지 더하면 다른 대형 회사에 비해 월등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형 회사들의 FCF 대비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비율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PBR은 FCF의 104%를 주주환원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SU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많기는 하지만 PBR 다음으로 많은 주주환원을 했는데 주가가 저주받았습니다. 현재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PBR은 국영회사고 최대 지분이 있는 브라질 정부도 PBR의 엄청난 배당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얼마나 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배당을 FCF의 40% 정도로 낮춘다고 해도 올해 배당률은 대략 18%로 나쁘지 않습니다. 법적인 이유로 PBR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남는 FCF를 어디에 쓸지도 궁금합니다. 캐시우드 누님. 캐시우드 누님이 자신의 ARK 펀드의 중국 관련 주식을 전부 매도해서 중국 노출이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그 외 중국 주식은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QQQ 리발란싱. 다음 주부터 나스닥 100 QQQ 펀드에 리발란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조정이 있을 텐데 보통 저번에 리발란싱 뉴스 나올 때 시장이 선반영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CI. 개잡주 CEI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자회사 바이킹과 합병하면서 하루에 52%가량 올랐습니다. 너무 비싼 풍력 발전? 여름은 계절적으로 풍력 발전이 약한 시즌이지만 유럽의 풍력 규모는 255기가와트 정도인데 현재 겨우 15기가와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풍력의 사우디를 꿈꿨지만 현실은 풍력 발전의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효율이 낮으면서 회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올 초 유럽연합 7개국과 노르웨이, 영국은 2050년까지 북해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대폭 확대해 탄소 중립과 러시아산 가스 탈피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최근 프로젝트 비용이 40% 치솟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